여름에는 여름옷으로, 겨울에는 겨울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데 한겨울에 반팔티 입고 너무 춥다고 하면 안 되겠죠. 계절이 바뀔 때는 계절에 맞는 옷을 입는 게 정상이에요. 마찬가지로 투자한다는 사람이 계절에 맞지 않는 업종과 종목을 사고 왜 내가 사는 것만 하락하지? 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정상이라고는 볼 수 없답니다. 정상적인 투자자라면 지금 시황이 어디쯤 와 있는지 분명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만 하죠. 종목들이 평범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자세하게 관찰을 해보면 스테이지마다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업종이 따로 있어요. 사계절 중 여름과 겨울의 차이가 뚜렷하듯이 경기의 흐름에서도 여름과 겨울 장세가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빤히 보이는 차이니까 꼭 관심을 두고 투자 실패 확률을 줄이면 좋겠죠. 자, 그럼 오늘부터 계절에 맞는 옷을 골라 입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시작해볼까요? 먼저 봄의 정의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경기 흐름상의 봄을 의미하는 거니까 당연히 계절적인 봄 자체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경기 흐름에서의 봄은 경기가 위축된 상태에서 가장 먼저 오는 첫 번째 경기적 현상이기 때문에 봄이라고 이름을 정한 것일 뿐 계절의 봄과는 무관하답니다. 봄에도 이른 초봄, 중간봄, 늦은 봄 이렇게 세 가지의 하부 계절이 있어요. 세 가지 모두 봄의 계절에 속하지만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초봄에는 싹을 틔우는 힘이 강하고 중간봄에는 새순을 자라게 하는 힘이 강합니다. 늦은 봄의 주된 역할은 봄이라는 계절을 마치고 여름을 여는 힘이 강해지죠. 이렇게 싹이 막 트는 때는 무슨 나무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초봄의 시기에는 경기가 좋아지는지가 알기가 굉장히 어렵고 어떤 종목이 강세를 보일지조차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초봄의 시기에 특정 종목을 적극적으로 담을 수 있는 뛰어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최고의 명인이라고 할 수 있는 워렌 버핏도 2009년 3월에 시작해서 자신도 공포에 질려서 더 많은 종목을 담지 못했다고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증시의 달인이라도 최저점인 초봄을 알아보기란 정말 어렵다는 얘기죠. 왜냐, 기업들이 가장 힘들고 아직 시장에는 경기 침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가득가득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곧 봄이 오겠구나 라는 판단은 꽤 작은 노력만으로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연준 이사회의 금리 결정을 보는 방법입니다. 연준의 나이 지긋한 의원분들은 평생을 경기 예측만 했던 분들이니까 잘 참조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언제나 그분들이 역사적으로 옳았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분들의 생각을 능가하는 사람을 시장에서 찾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봄 이전의 계절은 겨울이죠. 연준에서는 차가운 겨울을 털어내고 봄 기운을 살리기 위해서 통화 팽창 정책을 지속해서 해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른 봄의 금리는 최저 수준에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은 겨울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는 시기에는 어떤 종목을 사도 시장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봄은 금리가 계속 내려가다가 더는 낮아지지 않고 멈추는 시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딱 어디라고 감히 말할 순 없지만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진행하지 않고 멈추는 시기 어딘가부터는 이른 봄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들이 금리 인하를 멈췄다는 건 통화정책이 그만하면 충분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이 금리로는 도저히 꽁꽁 얼어붙은 경기를 살릴 수가 없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돈을 공격적으로 찍어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양적 완화가 진행되어도 봄으로 볼 수 있어요. 이른 봄 장세의 가장 큰 특징은 금리가 매우 낮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마치 단단한 껍질을 뚫고 나오려는 시도 끝에 싹이 트듯이 시장의 유동성인 돈을 확대하기 위한 연준의 노력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경기가 막 싹 트는 시기를 이른 봄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봄이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이미 우리는 투자 계획을 짜놓고 있어야 합니다. 이른 봄의 시기에는 몇 개의 종목만이 간헐적으로 상승했다가 또 후련히 사라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시기를 정책적 랠리의 시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경제는 암울하기 짝이었고 기업 실적은 최악인데 어째서 몇 개의 종목이 튀기 시작할까요? 이유는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 때문이죠. 정부는 어떻게 하든지 경기를 살려야 차기 정권에서 표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때문에 사력을 다하지만 경기가 워낙 차가우니까 아직 전체적으로 시장이 강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아주 드물게 몇 개의 제한된 종목이 정책에 따라 빠르게 반응하는 미약하고 변동성이 큰 혼돈의 시기죠. 말 그대로 대박과 쪽박이 공존하는 변동성이 강한 스테이지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매번 같은 곳을 조명하지 않고 정책적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역시 스테이지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그때 초기 상승을 주도하는 종목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건설주가 될 수도 있고 환경 관련주가 될 수도 있지만 어차피 보이는 것이 없는 시장에는 TV에 자주 노출되는 쪽으로 돈이 몰립니다. 이른 봄의 시기에는 목표 가격을 짧게 잡고 시장의 테마를 계속 주시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특히 주가를 이익의 변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PER과 같은 이익 지표는 전혀 쓸모가 없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다고 이른 봄에 특징적인 종목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닌데요. 너무나 많은 유동성이 뿌려져 있고 투자할 곳이 없기 때문에 갈 곳 없는 돈들은 비교적 안전자산에 속하는 채권으로 몰리면서 채권의 랠리가 형성이 되고 채권과 더불어 한때 트로이카라고 불렸던 건설, 은행, 증권 등은 봄 장세에서의 단골 손님들이죠. 건설, 은행, 증권주는 정부에서 특별한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상승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업종이 바로 건설주인데요.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가장 쉽고 효과가 빠르다는 장점 때문이겠죠. 정부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경기가 돌아서지 않을 때 더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인프라 투자에 힘을 씁니다. 이번 중국 정치국 회의에서도 구형 인프라와 신형 인프라를 모두 부양하겠다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건설 경기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마치 영양제를 주사하듯 시들해진 경기에 직접 수혈하는 효과를 가져와요. 건설 현장이라는 게 특별한 인력이나 숙련공 등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교육 없이 곧장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유발 효과도 크고 큰 자금을 동시에 풀어내면서도 통화 팽창 정책에 대한 부작용이 덜하기 때문이죠. 건설업종이 강세를 보이면 그 뒤를 따라서 저금리 상황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은행주인데요. 은행주들은 주로 돈을 빌려주고 수익을 내죠.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아무래도 위험 관리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 금리가 낮아서 수익도 잘 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건설 업황이 좋아지면서 부동산이라는 안정적 담보를 가진 우량 대출이 늘어나고 바짝 타버린 논에 비가 오듯이 극적인 변환점을 맞게 되는 거죠. 건설주의 상승 이후에 곧장 은행주가 따라붙는 이유 이해 가셨죠? 또한 나날이 줄어들기만 하던 주식시장의 거래량이 점차 활발해짐으로써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증권주들이 전면에 나서게 되고 비로소 화려한 트로이카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또 강조를 드리지만 언제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2009년 초에 건설주가 강세를 보이다가 PF의 부실로 인해서 여러 좋은 조건들을 누르고 다시 약세로 전환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봄이 지속되는 동안 유가가 폭락하면서 중동 매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량급 건설사들의 매출이 뚝 떨어졌기 때문이었죠. 건설주가 강세를 보이지 못했으니까 은행주는 어땠을까요? 당시 봄 장세 내내 비실비실 거릴 수밖에 없었겠죠. 경기의 4개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이제야 이른 봄을 끝냈으니까 늦은 겨울까지는 아주 많이 남아있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중간 봄과 늦은 봄의 시대를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럼 안녕.